네, 여러분들 많이들 기다리셨죠?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종목들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 앞서서 살짝 첫 번째 종목 차트가 보였거든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제가 이 그림을, 그러니까 차트를 준비할 때 일부러 이름을 빼놓습니다. 좀 궁금해하시라고. 근데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림만 딱 봐도, 차트만 딱 봐도 이게 어느 종목인지 금세 아실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계속 올라왔던 종목. 이게 SK 하이닉스의 차트입니다. 근데 이 SK 하이닉스 차트를 보시면 큰 산을 만들고 나서 내려와서 지금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SK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좀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 메모리 반도체 2위 업체에서 삼성전자를 제끼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1위 업체로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지난 한 20년 동안 삼성전자가 1등을 해온 시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부터 해서 이 SK 하이닉스가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1위로 치고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반도체 시장의 주류가 인공지능 AI 반도체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 인공지능 AI 반도체 시장에 SK 하이닉스는 제대로 잘 준비를 하고 또 대응을 했고 삼성전자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최근 들어서 D램 반도체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D램 반도체를 어느 정도 많이 생산을 하고 특히나 어느 정도 그 하이엔드 제품에까지도 이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을 시작하면서 가격이 폭락을 해본 것이죠.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이 공급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또 마이크론이 3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였기 때문에 이들 세 회사가 수량을 조절하면서 공급량을 조절해왔지만 여기에 중국의 창신 반도체나 이런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뛰어들면서 이제는 완전한 레드오션이 돼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보시기에 아시겠지만 이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라는 인공지능 AI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에 HBM3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독점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독점으로 납품한다는 건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가 원하는 가격에 또 수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엔비디아가 지금 주력으로 팔고 있는 블랙에리라는 AI 반도체를 그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SK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HBM3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 쪽에서는 삼성전자나 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3를 양산해 주기를 원하지만 아직까지 삼성전자나 이 마이크론 쪽에서는 양산할 만큼 수율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거를 양산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보면서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그럼 그만큼을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돈이 아깝죠. 그러다 보니 SK 하이닉스가 지금 계속 독점을 하고 있고 앞에 차트를 보시면 지금 주가가 지난번 급락을 했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급락했을 때 저 부분이 삼성전자가 HBM3를 양산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을 때 이 독점 체제, SK 하이닉스의 독점 체제가 깨질 것이라는 말 때문에 저게 주가가 흘러내렸던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HBM3에 대한 독점이 여전히 SK 하이닉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엔비디아가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여기서 실제로 지난 3분기 때 SK 하이닉스는 그 어닝 서프라이즈의 숫자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예고하고 있죠. 여기다가 원달러 환율도 지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가격 경쟁력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이 미국 반도체 공장을 SK 하이닉스가 투자하고 있는데 이 SK 하이닉스의 미국 공장에 투자하는 돈이 하나로 5조 5천억, 이게 미국 달러로 38억 7천만 불이나 됩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이 SK 하이닉스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HBM3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이 미국 공장을 짓는 비용을 대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죠.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국내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SK 하이닉스를 꾸준히 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저가 매수를 하고 주가가 오르면 그 뭐 추격 매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사주고 있죠. 그만큼 SK 하이닉스의 실적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대중국 견제를 하고 있고 보편 관세를 매긴다고 해서 SK 하이닉스가 HBM3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디램이나 낸드도 만들고 있는데요. 그 공장에서 만드는 그 반도체들은 해외로 미국으로 수출하기가 좀 어려워진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공장을 좀 빨리 완공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SK 하이닉스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는 분명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회사가 이 HBM3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돈을 통해서 미국 공장도 짓고 있고 그 돈을 통해서 앞으로의 먹거리들에 대한 투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 메모리 반도체의 리딩 업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도 SK 하이닉스가 선도 기업으로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수가 16만 5천 원, 또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서 16만 원, 목표가는 짧게는 20만 원 정도로 잡고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급격하게 주가가 폭락한 주식입니다. 이게 작은 종목이 아니죠. 아시아나 IDT면 아시아나 그룹에서 전산 쪽, IT 쪽을 담당하는 그런 대기업입니다. 상장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히려 모회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 국적기로 탄생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나 IDT가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아시아나 IDT가 이 폭락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라는 이 IT 업체가 하고 있는 주력 사업은 자기 모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권 발권입니다. 거기서 발권하는 건 우리가 항공권을 한 장 한 장 사줄 때마다 발권 수수료라는 게 발생을 하죠. 그거를 이 아시아나 IDT가 먹게 되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아시아나 IDT는 이번 올해 3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 국적기로 가면서 이 발권 업무가 이제 대한항공까지 맡아서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감 때문에 지난번 둘 간의 이제 이 합병에 대해서 다른 경쟁 국가들에서 특히 이제 이 독점을 관련하는 그런 부서에서 이제 이 승인을 내줄 때마다 주가가 계속 올라왔죠. 그러다가 막판에 주가를 보시면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바로 코앞에 둔 시점에서 즉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한다는 그 시점 가서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대한항공, 이 대한항공은 비상장 회사인 한진정보통신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진정보통신이 바로 그런 대한항공의 발권 업무를 하고 있죠. 결국은 아직까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이 아시아나 IDT의 이런 항공권,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항공권 발권까지도 이 비상장인 한진정보통신에서 모두 가져갈 거라는 소문이 시장에 돌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이 아시아나 IDT가 상장사이기 때문에 상장사의 이 주된 사업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이 의향을 물어봐야 되는데 이 아시아나 IDT의 최대주주가 아시아나항공입니다. 대부분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 사업을 이행한다 할지라도 일반 소액주주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그런 주가 폭락이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대신에 그러한 주된 사업을 가져갔기 때문에 다른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 국적기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IT 업무들을 이 아시아나 IDT 쪽에 넘겨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가는 11,000원 정도로 잡아보시고 손절가는 10,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5,000원 일단 보시고 이번 V자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들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요. SK하이닉스 목표가 20만 원, 그리고 아시아나 IDT는 목표가 15,000원으로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들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 있고요. 그리고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우리 투자 코칭과 함께 해주시다 보니까 다른 날도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근처에 갖고 계시죠? 휴대폰 켜서서 카메라 어플 갖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근처에 갖다 대시고 기다려주시면 링크 뜨니까 그 링크 터치하셔서 넘어오셔도 되고요. 문자 샵 3771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자로 이제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QR과 동일한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종목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좀 어지럽게 주가가 급등하고 급락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어제 차트를 갖고 했기 때문에 저렇게 장대 음봉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반등이 대부분 다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종목이냐면 그 현대코퍼레이션이라고 옛날에 현대종합상사라는 업체입니다. 이게 원달러 환율과 관계가 많이 돼 있는 종합상사주인데요. 주로 무역, 즉 수출입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수익을 얻는 회사다 보니까 이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거래 자금도 이 달러 베이스로 거래되기 때문에 이 회사가 벌이는 돈은 맨 마지막 12월 달 말일자로 해서 달러를 얼마의 환율로 원화로 환전할 수 있느냐 이에 따라서 이 회사의 실적이 달라집니다. 즉 원화 표시 실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번에 원달러 환율이 아마 올해 연말 12월 30일 날 마지막 거래일 날 아마 꽤 높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고 내년 상반기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무역을 관계하는 이제 종합상사주들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회사는 철강과 자동차 부품, 상용에너지 같은 것들을 이제 주로 하고 있고 해외 자원 개발도 실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꽤 괜찮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5년 초에 이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합 상사주들은 항상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이런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보편 관세를 부과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한 발 더 들어가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쟁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이 트럼프가 보편 관세를 더 뛰어넘는 보복 관세를 매겼다고 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종합 상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쟁 기업들보다 더 유리한 가격에 미국 시장에 물건을 갖다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이런 종합 상사주들, 이런 상사주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매수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7,500원을 좀 짧게 잡고 가시고요. 목표가는 29,000원을 좀 길게 보시고 이건 이 좀 긴 안목으로 이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이 종목의 움직임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